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조세법, 즉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과 같이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들인 개별세법들, 그리고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은 다른 일반적인 법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세법은 그 고유한 특징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어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세법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의 변화와 조세 정책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개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개정 작업이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여 여러 재반 사정을 숙고한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 변통격으로 수행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입법 과정 중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오류 등으로 인하여 특정 조세법 규정의 문헌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체계적이지 않아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세법 관련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법규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실제의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형성되는 조세법률 관계와 관련하여 조세법상의 양대 주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항상 긴장관계에 처하게 된다고 평가됩니다. 즉 조세법률주의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는 그 취지에 입각한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엄격 해석,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세법 관련 대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편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는 한목적적 해석, 이 두 가지 해석 원칙이 실제로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기량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질 때 엄격 해석을 취하여 법규의 조문에서 취하고 있는 문헌대로 조세법이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경우와 한목적적 해석의 견지에서 해당 법규의 내용에 내포된 이 법의 취지 등을 존중하여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경우에 과세 여부 자체에 대하여 취하는 결론이 판이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세법상의 양대 주요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서 각기 도출된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엄격 해석과 한목적적 해석의 대립적 긴장관계를 특정 국세심사와 관련된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한목적적 해석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법 문헌 그대로의 엄격 해석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국세심사청구 결정례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세심사 결정례는 심사청구인인 아파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지난 2020년 11월 21일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월 22일에 대금을 청산하는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2월 22일에 거래된 쟁점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외에 위치한 비교 대상 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인 12억 3,900만원을 적용하여 쟁점 아파트의 양도자인 심사청구인에게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처분하였고,
한편 수증자인 청구인의 자녀에게는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심사 청구인은 이 사안에서 청구 주장 중 하나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만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31%가 급등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가 산정의 기준일을 대금 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양수일에 관하여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일부터 대금 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원용하는 아주 창의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례의 심사 청구인은 위의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청산일 사이에 환율이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을 양수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데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세 정책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비례 원칙을 과세관청이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국세 심사 사례에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한 달 뒤에 우연히 발생한 타인의 매매계약에서 시가가 갑자기 급등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심사 청구인과 그 자녀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고액의 증여세 및 양도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러한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 청구인은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한목적적 해석 원칙을 제시하여 대법원 판례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례에서 계약 체결일과 대금 청산일 한 달 사이에 매매 사례가액이 31% 상승한 이 건의 경우도 조세의 불공평,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일을 양수일로 보는 한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과세관청은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엄격 해석 원칙을 견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을 원용하여 매매 계약일 이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대금 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사 청구인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조 5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쟁점 아파트 양도 시기는 잔금 지급일인 2020년 12월 22일이므로 잔금 청산일과 근접한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12억 3,900만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쟁점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감안하여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심사 청구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확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결청은 이 국세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심사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 아파트의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가 산정의 기준일을 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때문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상, 이처럼 관련 조세 법규가 입법 기술상의 오류로 인하여 그 문헌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전후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심사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자녀에게 과세한 증여세 등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에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조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두 원칙인 엄격 해석과 한목적적 해석의 관계에 관하여 실제의 과세 처분과 사안에 접하여 관련된 조세법 규정을 그 문헌 그대로 엄격 해석을 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헌의 의미를 얼마간 벗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취지 자체에 무게를 두어 한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 법률주의의 대전제를 존중하여야 하는 이상 엄격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한목적적 해석은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동원되어야 한다는 조세 실무 분야의 한 권위자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즉, 조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한목적적 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조세법 규정의 문헌대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 해석 결과가 조세 정의 자체에 반하여 사회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충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이른바 예외적인 해석 도구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목적적 해석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 자체가 법적인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목적적 해석은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취지를 누차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세 심사 청구 사례에서는 쟁점이 된 아파트의 양도시기나 시가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이와 관련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들이 완비되어 있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모호한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한목적적 해석에 근거한 주장이 처분청인 과세관청과 재결청 등에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례의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통해서도 조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목적적 해석이란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조세 법률주의의 대전제인 엄격 해석과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